안녕하세요. 엄청 오랜만에 영상을 찍네요. 이제 요즘 가게 준비하느라고 편집은커녕 원래 하던 루틴을 다 잃었고요. 스트레스가 엄청 났죠. 가게 인테리어 하는 동안 이제 쓸데없는 그 걱정들 때문에 일어나지 않은 일을 걱정하는 그런 에너지 소모가 굉장히 컸어서 그동안 뭘 할 여유가 사실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인테리어를 하면서 정말 새 거로 사야 될 거 빼고는 웬만하면 다 중고로 계획을 했기 때문에 당근을 하러 여기저기 많이 다녔습니다. 그런 덕분에 조금 말도 안 될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다른 가게들에 비해서 좀 초기 자본금을 많이 절약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신사업 창업사관학교에서 받았던 지원금을 포함해서 좀 더 봐야 되겠지만 잡았어 더 봐야 되긴 하겠지만 어쨌거나 돈을 절약을 했습니다. 2천만 원 정도 절약이 된 상태로 시작을 많이 했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엄청 여유롭지가 않아서 부모님이 많이 도와주셨죠. 이게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사랑 가게 계약이랑 자동차 이걸 3번을 동시에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동탄에 상가랑 집에 대한 보증금이 일단 나가야 되는 상황이었고, 인테리어 비용에다가 이것저것 주방 기물들 넣고 홀 테이블이나 의자 뭐 이런 것도 다 넣고 어닝에다가 블라인드에다가 뭐 접시 뭐 이런 거 다 하니까 계속 돈이 계속 빠져나가더라고요. 예상은 했던 돈이지만 생각보다 살 게 엄청 많았어요. 계속 지금도 여전히 계속 더 사야 되는 게 많이 남았는데, 어쨌든 그리고 차까지 샀어야 됐거든요. 제가 동탄에 이제 홀로 떨어져 있어야 되기 때문에 됐고, 가게를 하다 보면은 좀 무거운 짐들도 많이 옮겨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 결정을 했던 게 이제 차를 사야겠다. 이제는 피할 수 없다. 이 생각이 들어서, 물론 중고로 구매를 했지만 운전에다가 아파트 그리고 가게 상가까지 다 돈을 쓰려니까 이제 제 모아둔 돈에서 쓰는 게 좀 빡세더라고요. 그렇다고 뭐 대출을 받고 이런 건 아닌데, 어찌됐건 그 통장 모아둔 돈 중에서도 제가 뺄 수 있는 돈이 있고 사용을 할 수가 없는 돈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연금 이런 것마저 이제 제가 그걸 빼버리면 뭐 먹고 살아요. 그래서 그거는 절대 건드릴 수 없는 돈을 일단은 통장에 있고, 그 다음에 일단 점점 그 꽉 채워져 있던 통장이 조금씩 비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심리적인 부담감과 그 걱정과 막 그런 것 때문에 지난 한 달 동안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 이게 눈에 확실히 보이는 건 없고, 근데 여전히 아직 오픈 전이라서 손님을 받고 있지는 않지만, 그때는 아예 그 가게 자체가 완성이 돼가는 게 굉장히 더뎠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았어요. 걱정이. 이러다가 그냥 열심히 모았던 돈 다 날리고 거지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했고, 근데 물론 대출을 일으켜서 창업을 하고 이게 더 효과적인 방법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소상공인 대출 뭐 이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이자가 얼마 안 든다, 뭐 이런 걸로 하지 그랬냐, 누가 자기 자본으로 창업을 하냐, 뭐 이런 얘기를 어디서 듣긴 들었는데, 어쨌거나 이제 제가 돈을 모았던 거는 창업을 하기 위한 거였어요. 어릴 때부터 그냥 그게 목표였기 때문에. 근데 이마저도 이제 이 창업을 하기로 결심을 할 때까지도 모아둔 돈으로 사실 투자를 하고 싶었거든요. 부동산이나 집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집을 사고 싶었어요. 근데 거꾸로 생각을 해보니까 집이 있어요. 집이 있는데 어쨌거나 대출을 받아서 집을 샀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대출금을 갚으면서 회사를 다니고 그 생활이 좀 제가 상상을 해봤을 때 괴로울 것 같더라고요. 근데 물론 집을 선택을 하는 게 더 현명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이제 뭐 집이 더 가치가 많이 오를 거고, 오래 보면 그런데 그 집에서 왔다 갔다 하는 제가 행복하지가 않을 것 같았어요. 집을 사놓고 창업을 시작하려고 하면은 분명히 시간이 더 지체가 돼서 제가 뭐 거의 빠르면 40 전엔 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못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딱 그 시기가 지나면은 두려움도 더 커져서 이제 더 안정적인 그 생활을 놓치기가 싫어서 그냥 직장 생활을 했겠죠. 직장 생활이 근데 나쁘다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 인테리어 준비하고 창업을 하기 위한 그 준비 과정이 영업신고도 하고 뭐 사업자 등록증도 내고 뭐 이것저것 막 하고 사람들 엄청 많이 만나고 돌아다니는데 사람도 많이 만나야 되고 시간도 써야 되고 내 돈이 사기당하지는 않을지 그것도 걱정되고 굶어 죽을까 뭐 이 생각, 굶어 죽지 않을까 하는 뭐 그런 걱정, 그런 것들을 보면 겪어오면서 그래도 직장이 제일 좋구나 이거를 좀 느끼긴 했거든요. 창업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느낀 게 많아요. 사람들한테 감사해야 할 때 감사할 줄 모르고 왜 그렇게 살아왔을까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잘 살아온 것 같진 않은데 저한테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항상 제가 어려울 때마다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런 것도, 여기가 가게가 아직 오픈 전이지만 완성이 돼가면서 만났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되게 괜찮았거든요. 내가 해온 거에 비해서 복을 많이 받는구나 이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픈을 6일 정도? 5일 남았나? 5일 정도 계획을 하고 있어요. 5일 정도 남았어요. 제가 오픈이라고 여기 현수막도 걸어놓고 했는데 그때까지 5일의 시간이 나왔습니다. 이게 요리만 하는 게 아니고 홀도 같이 준비를 하고 그걸 다 제가 혼자 해야 되다 보니까 계속 느려지는 거예요. 늦어지고, 그리고 또 여기가 동탄이다 보니까 쿠팡 배송이 되게 느려요. 원래 집에 살았을 때는 분명히 아침에 다 와야 되는데 여기 있으니까 오후에 오고 모든 배송료가 조금씩 더 붙어요. 약간 그런 불편함이 있긴 한데 아무튼 5일 나왔고요. 음식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매장들을 오픈을 했었는데 그땐 주방에서만 이제 음식하고 발주하고 음식 요리 엄청 열심히 많이 테스트도 해보고 엄청 디테일하게 완성을 해서 거의 완벽하게 해서 이제 오픈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좀 시행착오가 많은데 제가 안일하게 그것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홀에 준비할 게 그렇게 많은지도 모르고. 그래서 한 이 정도면 내가 오픈을 할 수 있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제 맘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음식도 재료들도 들쑥날쑥하게 오고, 사실 개인 업체에다가 이제 저녁마다 이렇게 카톡으로 발주 넣어서 받는 시스템이 저는 편한데, 이런 데는 대기업이나 좀 중소기업 그런 유통업체 말고는 대부분 안 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모를 수도 있는데, 근데 또 그런 데다가 시키면은 식자재 상태가 그렇게 좋진 않은 것 같고 불편한 게 너무 많아서 그냥 쿠팡으로 시키고 있거든요. 쿠팡이 또 제일 저렴하기도 해요. 근데 아무튼 음식에만 집중했었던 과거에 제가 있다면 이번 창업을 준비하면서 알게 된 거는 음식 외에 굉장히 중요한 것들도 많고 할 일도 많다는 거죠. 청소도 열심히 해야 되고 앞에가 너무 자연이다 보니까 벌레가 너무 많아요. 맨날 이제 원래 벌레도 못 잡고 이랬었는데 귀뚜라미도 막 이제 잡고 그럽니다. 어쨌거나 다행히도 인테리어는 만족스럽게 완성이 됐어요. 조금씩 생각했던 거랑 틀어진 게 있었긴 한데 뭐 테이블이나 이런 거는 너무 가성비 좋게 잘 산 것 같고요. 분위기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조금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신경을 진짜 많이 썼죠. 뭐 하나 선택하기에도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런 것들이 시간이 계속 지체가 되다 보니까 그냥 하루 종일 당근만 본 적도 있고요. 뭐 하루 종일 뭐 어닝이라든지 무슨 바닥이나 벽 뭐 그런 인테리어 부분만 계속 본 적도 있고, 인테리어 업체를 통해서 인테리어를 했지만 이제 스스로 개인이 결정해야 될 게 굉장히 많다는 거 그렇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번에 창업을 준비하느라고 유튜브 영상이 계속 늦어졌는데요. 편집할 시간도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이 영상이 올라갈 수 있을지 없을지도 잘 모르는데 유튜브가 계속 밟히는 거예요. 유튜브를 애정이 조금 있었고 구독자 수가 많이 늘지 않아도 되게 귀한 그 근 300명에 가까운 분들이 감사하게도 저를 구독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놓치기 싫었습니다. 요즘에는 그 인스타그램 릴스를 좀 꾸준히 올리고는 있는데 일단 어쨌거나 제 근본은 유튜브고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저를 많이 알리고 싶었고 그렇네요.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제 식당이 완성이 됐어요. 장사만 잘 되면 되고 저만 잘하면 되겠죠.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굉장히 밝게 보이는데 사실 이것보다는 조금 노란빛에 더 가까운 상황이고요. 지금 야외 테이블이 지금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 앞에서 담배 피시는 분들이 많아서 금연 팻말도 어디서 구해다가 갖다 놓고 이게 이렇게 형광들처럼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밝지가 않아요. 사실은 좀 노랗고 더 이뻐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이탈리아 배경 고요. 그리고 이 검은색은 TV 같이 생기는 거는 제가 음식 촬영을 하기 위한 조명. 실력은 없는데 이런 걸로 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너무 혼자 다 하려고 하니까 이래서 시간이 없나 봐요. 그리고 여기에는 제가 좋아하는 레몬나무, 그리고 저 위에는 제가 알마에 다녀온 그 단체 사진이고요. 여기
요리들 이렇게 접시, 잔들, 선풍기, 이제 위에 보면은 이런 나무로 된 수납함이 있습니다. 이제 주방 쪽에 이제 뚫려 있어서 이제 수납을 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토스 포스기, 생각보다 좋지 않은 토스 포스기. 여기 이렇게 나무로 쫙 짜주셨습니다. 이걸 제가 여기의 단점은 수납 공간이 굉장히 적다는 점. 주방을 최대한 깔끔하게 하려고 했고 테이블을 많이 두고 싶어서 주방을 좀 넓게 뺐어요. 그래서 넓게 뺀단다. 주방을 좀 많이 좀 안으로 이렇게 깊이, 그러니까 이렇게 좀 좁아요. 사실 좁진 않아요. 엄청 다른 데에 비해서. 다른 데가 들으면 좀 짜증날 이 정도면 엄청 넓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근데 수납할 데가 너무 없습니다. 어떻게 좀 막 짜 넣었기 때문에 수납할 데가 없다는 사실. 어쨌거나 저는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제가 저를 궁금해 하시길 바라면서 이렇게 근황을 올리는데, 요리 영상이 필요해서 구독을 하셨겠죠? 그래도 제발 구독 취소하지 말아주시고, 이제 여기는 제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조금 여유가 생기면은 음식에 대한, 파스타에 대한 영상을 계속 올릴 거예요. 이제 장비들도 조금 더 좋아졌기 때문에 좀 더 선명하고 초점도 잘 맞는 요리 영상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